규제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FATF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이게 요즘 또 핫한 이슈인데 올 2월 총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올 6월 29일 오사카에서 주요국 표준안을 제시를 해보겠다. 이번 주에 이미 이걸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또 한번 기사가 났는데, 근데 여기 이 FATF가 다루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KYC AML인데 거기에 또 테러리즘 방지, 카운터 파이낸싱 오브 테러리즘에서 CFT, AML 다음에 CFT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룰들을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그 중에 핵심적인 이제 룰 중에 하나가 트래블 룰이라는 겁니다. 이게 KYC를 넘어서는 거예요. KYC를 금융기관이 거래하는 사용자의 신원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보냈을 때 상대편 거래소에 이 내 거래소에 있는 계좌의 정보까지도 제공을 해야 된다. 상대편 서로가 고객의 정보를 상호 같이 제공을 해야 되는 의무를 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큰 범위의 정보가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FATF가 국제적 지위는 없지만 G7 여기에 다 가입하고 G7 특히 미국 영향권이 무지하게 강력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권의 룰들이 미국 금융기관들이 먼저 룰을 만들고 걔네들이 어차피 글로벌하게 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룰을 보고 그 나머지 국가들이 다시 비슷한 룰들을 따라서 수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탑다운식으로 확산이 되는 어떤 단일한 법이 먼저 다 만들어져서 동시에 통과된다기보다는 먼저 미국이나 G7 중심의 영향력 있는 국가에서 먼저 입법화되고 또 그쪽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먼저 룰들을 셋업하면서 그게 글로벌하게 확산되는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유효할지 하는 이제 또 문제가 따르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암호화폐, 암호자산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자산과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당장 대표적인 거는 은행 자산, 은행 계좌는 보냈다가 문제 생기면 바로 리버스 할 수가 있잖아요. 캔슬할 수 있고 상대편 금융기관에 연락해가지고 잘못됐으니까 당장 막아야 된다. 출금 그쪽 상대편 은행에 출금 정지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해낼 수 있는 보호망들이 있는데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 한번 올라가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고 은행 계좌는 KYC를 하면 정보 아이덴티티가 확인되는데 아까도 수업에서 AML 문제가 나왔지만 비트코인 주소, 이더리움 주소 그 아이덴티티를 전부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개인이 뭐 수억 개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다 확인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요즘 유행하는 제로 나이즈 프루프 써가지고 한두 단계만 임명화 시키면 기술적으로 그걸 추적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주소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없는데 그 정보를 교환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이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이런 자금 방지라는 시스템이 과연 뭘 위한 것인가? 근본적으로 물론 명분은 뭐 불법적인 테러리즘 방지하고 하지만 다른 한 축에 있어서는 사실 그 글로벌 금융기관의 지배 메커니즘의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다 지켜져야만 되고 일방적으로 다 관철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모으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각 국가마다의 사정이나 또 어떤 관계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주체의 명확한 역할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와 은행 간의 애매한 역할 분담, 중복된 어떤 역할, 그리고는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제대로 책임 안 지는 이런 식의 불분명한 역할 분담을 해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 자산의 굉장히 독특한 성격에 대한 차별화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금융자산으로 봐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기술적 그 특성에 맞는 규제와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책임을 부여했으면 거기에 대한 통제력을 역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고, 일방적으로 책임만 지고 통제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규제의 목적과 의지와 실효성에 대한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실효성이 없는데 규제만 자꾸 도입한다는 것은 더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렵고 개인이 한두 명이 뭐 이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제 바뀔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만 관심이 같이 공유를 하고 어떤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간에 그 이해관계에 어떤 새로운 균형이 생길 수 있다면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솔루션에 대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간단하게만 저희가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기반은 지금 얘기했던 문제들의 기술적 기반은 커스터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기존에 있던 트레디셔널한 커스터디보다는 더 기술적으로 강력하고 컨트롤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스팟 기반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이 저희는 이제 Secure MPC라고 멀티 파리 컴퓨테이션인데, 권한을 나누어서 가지고 그 권한을 실행할 때도 나누어서 컴퓨테이션을 계산을 해서 한쪽에 일방적으로 어떤 권한이 독점이 되거나 오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암호화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디셔널한 이제 원키의 원볼트 메커니즘도 그 다음에 나온 게 멀티시그고, 지난번 이동 프로그램에서 한번 쭉 제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보내드린다면 이 트레시홀드 시그, 지금 CQ MPC가 제공하는 시그니처는 프라이빗 키를 그대로 쪼개서 하나의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볼트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처음 키를 제너를 할 때나 스토어링 할 때나 사이닝 할 때 한 번도 프라이빗 키가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킹 당할 우려가 없고, 해킹을 당하려면 쪼개진 쉐어들을 전부 동시에 해킹을 해야지만 해킹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눠진 쪼개진 상태로 멀티파티에 의해서 시크릿 쉐어들이 보관이 되고 끝까지 이게 관찰이 되는 거죠. 시스템 상에 한 번도 프라이빗 키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프라이빗 쉐어들이, 시크릿 쉐어들이 로테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페어를, 검은색 페어를 만들었다가 그날 밤에 한쪽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날 파란색 세트로 바꿔버렸을 경우에 그 전날 훔친 까만색 쉐어와 그 다음날 새로 만든 파란색 쉐어를 합쳐봤자 이거는 사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기존 파브릭 기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응해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CQ MPC에 기반한 커스터디 서비스가 이제 프라이빗 키를 처리하는 방식이 기존의 HSM 하드웨어 방식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에 훨씬 플렉스블하고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물론 하드웨어적인 HSM이나 하드웨어 wallet과 결합될 수도 있지만 이 자체로도 대단히 시큐어하고 그 위에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기반한, 왜냐하면 키를 베이스로 하는 얘기는 그 위에 올라가는 OTC 마켓이든 커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개인 키를 그냥 단일한 개인 키를 가지고 관리하는 구조를 개인 키를 쉐어를 여러 개로 쪼개서 여러 주체 간에 분산시켜서 키를 관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키 제너레이션 사인할 때 그리고 리커버리 할 때 키를 잃어버렸을 경우 이런 경우 뜨비 파티로 해가지고 백업 이제 서버를 하나를 더 두는 거죠. 사인할 때는 2명이 사인하지만 키는 쪼가리는 3개를 만들어서 하나가 잊어버리면 리커버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디지털